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16회 실기필답형 관연도 실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0.1몰 HCl로 0.1로람을 HCl 250ml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0.1몰 HCl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적정에 관계되는 식은 중화 적정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적정 공식은 N1V1은 N2V2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0.1몰 HCl을 0.1노르말 250ml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HCl이라는 것은 자,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발생시키는 이온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가는 거죠. 따라서 산성의 물질은 H의 개수가 가수와 당량수가 되니까 H가 한 개니까 1가예요. 1가 물질은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가 동일하죠. 자, 노르말 농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1가 물질이니까 0.1몰은 노르말 농도로 나타내면 0.1 노르말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식에 나타내면 지금 0.1 노르말 HCl 250ml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0.1 노르말 곱하기 250ml는 이때 사용되는 HCl의 노르말 농도가 0.1 곱하기 1가 물질이니까 0.1 노르말 아니면 여러분들이 1 노르말이라고 바로 쓰셔도 돼요. 지금 1은 가수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0.1 노르말 곱하기 V2 해서 따라서 V2를 계산하면 동일한 양이 필요하죠. 250ml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식을 적고 정답란에는 반드시 정답을 한 번 더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면 과망간산 칼륨 2g을 정류수 998g에 녹일 때 농도를 계산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과망간산 칼륨이라고 하면 KMNO4를 뜻합니다. 따라서 2g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용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류수 998g. 정류수가 뭐가 되는 거죠? 용매가 되는 거죠. 자, 이때 ppm 농도를 계산을 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ppm이라는 단위가 mg per 리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mg per 리터라는 것은 자, mg이라는 것은 뭐죠? 질량이었죠, 질량. 그래서 2g이에요. 용질의 질량을 뜻하니까. 자, 2g은 2 곱하기 10의 3성 mg으로 표현할 수 있죠. 나누기 리터라는 용매. 자, 지금 용매가 정류수는 물이죠. 자, 물의 그람수가 998g이에요. 그러면 물의 비중이 얼마죠? 물의 비중은 1.0 g/ml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998g. 자, ml로 고쳐요. 그럼 나누기 비중 1.0 g/ml로 나눠주시면 998ml가 되는 거죠. 자, ml를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0.998L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누기 0.998L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지금 2004.01 mg/L. 자, mg/L로 적으시면 안 돼요. ppm의 값을 계산하려고 했으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ppm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풀이는 하나씩 우리가 서술을 한 과정이고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2 곱하기 10의 3성 mg이라는 것은 2g을 mg으로 고친 거죠. 그리고 998g이라는 것은 정류수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정류수의 질량을 g을 우리가 최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물의 비중 1.0 g/ml로 곱해줬어요. 그러면 그램 없어지고 mg/ml가 되죠. ml를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1리터는 10의 3성 ml. 그럼 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mg/L를 계산을 하면 mg/L라는 값이 ppm의 값이니까 마지막에 ppm의 단위를 한 번 더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2번처럼 단위 환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비중에 우리가 용매가 물이기 때문에 물의 비중을 사용을 해서 g을 ml로, ml를 g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비중의 사용 용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분광광도법의 장치 중에서 파장 선택부에서 복사선의 특징을 이용해 단색화하는 장치 두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단색화 장치의 종류를 쓰는 거죠. 따라서 단색화 장치의 종류 두 가지는 뭐가 있어요? 프리즘이나 회절격자가 있어요. 회절격자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회절발이라고 그러죠. 회절발. 그래서 프리즘이나 회절격자, 회절격자는 다른 말로 회절발이라고 해요. 자, 팁을 통해서 파장 선택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장을 선택하는 장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색화 장치와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분광광도법에서 파장 선택부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단색화 장치와 필터를 써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단색화 장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두 빛을 하나의 색으로 만드는 것을 단색화라고 그래요. 그죠? 광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파장의 빛을 각 파장별로 분석해서 한 가지 색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얻어내는 장치예요. 그래서 한 가지 색이니까 단색. 자, 장치니까 단색화 장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색화 장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즘과 회절격자. 회절격자는 다른 말로 회절발이라고 해요. 반면에 필터 같은 경우에서는 생유리 필터, 젤라틴 필터, 간접 필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파장 선택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출제될 수 있는 내용 자체를 기억을 해두면 이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답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불꽃 이온화 검출기의 원리, 분석 물질, 운반가스에 대해서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검출기로서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사용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원리와 분석 물질과 운반가스를 쓰라는 거죠. 자, 원리를 보면 수소 공기에 의해서, 여기서 수소라는 것은 가연성 기체, 공기라는 것은 조연성 기체를 뜻해요. 따라서 수소 공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불꽃에서 시료를 태워서 전하를 띤 이온을 형성시키고 이 전하를 띤 이온의 농도에 비례해서 생기는 전류의 흐름 변화로 검출하는 방법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불꽃 이온화 검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을 분석하느냐? 분석 물질은 탄화수소 화합물이에요. 탄화수소 화합물이라는 것은 탄소와 H, 수소,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캐리어 가스라는 것은 운반기체죠. 운반기체는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가 불활성 물질을 사용을 하는데 그 불활성 물질 중에서 운반가스로 사용되는 물질은 수소와 헬륨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팁에 보시게 되면 불꽃 이온화 검출기 외에도 열전도도 검출기와 전자포획 검출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전도도 검출기와 전자포획 검출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도도 검출기를 우리가 TCD라고 해요. 이동산 가스와 칼럼 용출물의 열전도도 차이를 측정을 하며 대부분의 화합물을 검출하고 운반기체로서는 수소와 헬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검출 물질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화합물을 다 검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포획형 검출기라는 ECD 같은 경우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Ni가 니켈이죠. Ni의 붕대로 생성된 베타 입자가 이동산 가스와 충돌하여 낮은 에너지를 갖는 다량의 전자를 형성시키고 전자포획성이 있는 할로겐 원소를 갖는 화합물이 생성된 전자를 포획해서 일어나는 이온 전류의 감소를 측정을 하는데 주로 운반기체로 사용되는 것은 아르곤과 질소를 전자포획 검출기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실제로 이 문제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계되는 검출기에 관계되는 문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여과기 아래쪽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켜 여과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여과법보다 빠른 시간에 훨씬 많은 양의 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여과법의 이름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뭐냐면 압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여과기 아래쪽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을 감소를 시켜서 여과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켜서 여과시킨다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따라서 압력을 감소를 시키는 게 뭐죠? 감압이죠, 감압. 그래서 압력을 감소시켜서 여과시키는 방법이니까 감압여과법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MSDS에서 색채에 따른 용도를 나타낼 때 색채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인 경우에 의미하는 것을 또는 용도를 각각 쓰시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MSDS라는 화학물질의 안전 데이터 집계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림상을 보고 어떤 내용이냐, 어떤 표지판에 관계되느냐를 문제가 자주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표지판에 보면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을 가지고 그 색깔 중에서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의 용도를 여러분들에게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빨간색이라는 것은 금지와 경고를 표시합니다. 빨간색은 금지도 표시하고 경고도 표시하고, 노란색은 경고, 그리고 파란색은 지시에 관계되는 용도라는 거. 빨간색의 용도는 금지 및 경고, 노란색의 용도는 경고, 파란색의 용도는 지시라는 거. 그러면 팁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MSDS 화학물질 등의 안전 데이터 집계표에서 빨간색을 우리가 금지나 경고로 표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지라는 것은 뭐냐면 정지신호, 소화설비, 그리고 그 장소의 유해행위 금지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요. 반면에 경고 같은 경우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을 경고하는 색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금지나 경고. 반면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서는 경고를 나타내는데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을 경고하는 거. 그리고 녹색은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시이기 때문에 안내라고 하고, 그리고 파란색도 있거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서는 지시라고 그래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을 고지했을 때 파란색을 씁니다. 따라서 빨간색은 금지나 경고, 노란색은 경고, 그리고 녹색은 안내, 파란색은 지시.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이 나와 있고 녹색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나왔을 때는 녹색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이라는 것은 안내를 나타내는 용도, 녹색의 용도는 안내라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빨간색과 노란색과 녹색과 파란색의 각각에 해당하는 용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에 보시면 귀금속을 녹일 때 주로 사용하는 왕산을 만들 때 질산과 염산을 사용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질산 플러스 염산의 비율을 쓰시오. 다음 몰 비율, 질량 비율, 부피 비율 중 표기. 그리고 두 번째 왕산이 염화 나이트로실을 만드는 반응식을 쓰시오. 3번 왕수를 보관할 수 있는 재질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질산 플러스 염산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3인데 몰 비율, 질량 비율, 부피 비율 중에 표기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1대 3이라는 것은 부피 비율을 뜻합니다. 질산 플러스 염산의 비율은 1대 3인데 부피 비율로서 1대 3을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산이 염화 나이트로실을 만드는 반응식을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식에 보면 HNO3라는 질산과 HCl이라는 염산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Cl2와 NOCl, H2O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염화 나이트로실이라는 게 NOCl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NOCl을 만들기 위해서는 HNO3 1몰과 HCl 3몰이 만나서 반응을 하면 Cl2 1몰과 NOCl 1몰과 H2O 2몰을 형성하는 반응. 자, 그리고 왕수를 보관할 수 있는 재질을 쓰시오 돼 있어요. 왕수 같은 경우에서는
유리 재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관하는 재질은 유리 재질의 용기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팁에 보시게 되면, 자, 왕수라는 것은 진한 염산 HCl과 진한 질산 HNO3의 혼합액이에요, 혼합액. 그래서 염산과 질산인데, 진한 질산과 진한 염산의 혼합액으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고, 그리고 노란색을 띠는 액체상 물질을 왕수라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왕수는 다른 산으로 녹일 수 없는 금속인 금이나 백금을 녹이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용도는 금이나 백금을 녹이는 데 사용해요. 대부분이 보면 금이나 백금은 일반적인 용액에는 녹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단단한 물질이고 잘 안 녹기 때문에 우리가 금속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석으로서의 기금속이기 때문에 보석으로의 가치를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보석으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화폐의 기능을 한다는 소리죠. 왜? 다른 물질에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왕수에는 녹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금은 진한 염산이나 진한 질산과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진한 염산과 진한 질산의 혼합액인 왕수에는 금이 연속적으로 산화하면서 녹죠. 따라서 금을 녹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액이 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명에서 염화나이트로실을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염화나이트로실의 화학식이 NOCl, 다시 말해서 NO라는 물질과 Cl이 만나게 되면 염화나이트로실이라는 물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수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지금 세 가지로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 시험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에 보시게 되면 분광광도계를 이용해서 측정할 때 자외선 영역에서 사용되는 램프의 명칭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분광광도계 같은 경우에서는 자외선과 근적외선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램프 또는 광원, 그리고 자외선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램프 또는 광원이 있죠.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자외선 영역에서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자외선 영역은 중수소 방전관이 되겠죠. 그러면 팁을 보시게 되면 자외선이나 근적외선이죠. 가시선이나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텅스텐 램프, 반면에 자외선 영역에서는 중수소 방전관을 램프 또는 광원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분광광도계에서 사용되는 램프 또는 광원은 가시선, 근적외선에서는 텅스텐 램프, 그리고 자외선에서는 중수소 방전관을 쓴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자외선 영역에서 사용되는 램프의 종류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중수소 방전관을 답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은 용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 편이죠. 내부에 실리카겔 등의 건조제를 넣고 습기에 민감한 물질 등을 보관하는 데 사용을 하며 주로 시약이나 플라스크 및 지시약 등의 습기에 민감하거나 습기를 차단해서 보관이 필요한 것들에 주로 사용되는 기자재의 이름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자, 내부에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건조제를 집어넣어요. 그죠? 그래서 건조제를 집어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물질을 일단은 보관을 하는데 사용되고, 자,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습기를 차단해서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기서도 보관이 있고 여기서도 보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조제를 넣어서 보관하는 용기를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제를 넣어서 건조를 하거나 보관하는 용기를 우리가 대시게이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에는 대시게이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자,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화학 실험기구의 종류에서 비커와 분별 깔때기와 깔때기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커라는 것은 이 화학 실험용 기구로 액체를 담는 용기이며 재질로는 유리, 자기, 철기, 폴리에틸렌 등이며 일반적으로 바닥이 둥글고 평범한 원기둥 모양으로 입구에 액체를 붓는 주둥이가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비커라고 하면 자,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 주둥이가 있어서 액체를 붓게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죠.
반면에 분별 깔때기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는 임의의 용액 속에서 원하는 물질을 추출했을 때 사용되는 기구로 성분을 포함한 섞이지 않으면서 원하는 물질을 잘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질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기구이다. 따라서 분별 깔때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생긴 게 분별 깔때기입니다. 자, 그리고 깔때기는 나팔꽃 모양으로 생긴 기구로 밑에 구멍이 뚫려 있고 윗부분은 폭이 넓고 아랫부분은 폭이 좁게 되어 있어서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물질을 옮기고자 할 때 사용되는 기구. 따라서 깔때기는 이렇게 생긴 게 깔때기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 황산을 물에 녹일 때 가장 주의할 점을 간단히 쓰시오. 황산뿐만 아니고 강산 같은 경우에서는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발열 물질 중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열을 빨리 식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용매가 있을 때 용매를 이제 우리가 물을 용매로 쓰는데 물과 황산 중에서 먼저 뭐를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황산을 넣고 물을 넣게 되면 갑자기 열을 발생시켜서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할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황산을 녹일 때는 반드시 액체를 물을 먼저 넣습니다. 물을 먼저 넣고 황산을 서서히 조금씩 가해서 식혀가면서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첨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내용을 보면 황산은 당연히 강산입니다. 황산은 강산이므로 물과 접촉을 하게 되면 열을 발생을 시켜요. 따라서 물을 먼저 넣고 황산을 서서히 주입해서 열이 발생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황산을 취해서 넣는다고 하면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1노르말 황산을 조제를 한다고 하면 먼저 정류수로 표선을 채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피펫을 이용을 해서 자, 부피 피펫입니다. 피펫 필라죠. 자, 피펫 필라, 부피 피펫을 이용해서 2.8ml를 이렇게 주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서히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매를 먼저 넣고 그리고 강산을 서서히 주입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고 댁에 가셔가지고 문제를 복원을 하시게 되면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이나 책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mail.net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